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장동익 대표 관련된 얘기와 국민의힘이 이제 의총을 통해서 투표용지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던 11개 지역, 처음엔 6개 지역이었다가 충북이 더해지면서 7개가 됐다가 또 광역단체장이 또 문제 제기를 했던 4곳이 더해지면서 총 11곳에 대해서 재선거 소청을 선관위에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재보궐로 원내 입성한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피자에 벌레가 나온 한 조각이 있으면 그 한 조각만 바꾸냐, 피자판 전체를 바꿔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 이건 곧 문제가 있었던 몇몇 곳만 재선거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재선거를 다 해야 된다, 전면 재선거를 다 해야 된다라는 장동익 대표의 의견과 같이 해석이 되는데, 음식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지구 한 곳에서는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부로 저렇게 음식을 다루면 안 됩니다. 아니, 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장동익 대표도 판사 출신이라서 법을 모르진 않을 텐데.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만하실 생각이 있는지 예. 물어보고 이제 이야기해야죠. 그 오세훈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그 장동익 대표를 때리고 있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략적이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심리적으로나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니까 이제 재선거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서울시장 당선된 분인데 늘 이야기하는 게 재선거가 되려면 오세훈 후보가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하지 않고서 이뤄질 수 없잖아요.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부실 선거의 표 개수가 이긴 표를 넘어설 만큼이었는데 사실 6만 표로 이겼거든요. 예.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표는 몇천 표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불가능하고 선관위도 그렇게 해석을 해줬고요. 지금 오세훈 후보가 그 명태균 씨의 말처럼 이제 7월 22일에 이제 선고가 나옵니다. 이제 구형은 어제 1년 6개월이 됐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재심 가고 삼심 가고 하더라도 형량 깎여도 최소한 100만 원은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죄가 선고가 되고, 그리고 그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됐지만 시장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1심 선고가 7월 22일로 예정이 돼 있고, 이게 특검 기소 내용이기 때문에 633. 네. 그러니까 2심 그리고 최종심까지 간다 하더라도 6개월이라고 보자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이제 결론이 날 것인데. 그렇죠. 어떻게 봐요? 유죄예요? 오히려 저는 양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형 이게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인 거는 거의 명약관화인데, 문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그 김건희 씨 재판에서 그 불법 행위를 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적의 논리들을 봤기 때문에, 그건 재판부의 판단을 예, 또 지금 물론 그쪽과 다른 사정은 몇 가지 있습니다. 돈이 오고 간 게 명백해요. 그러니까 대가가 오고 간 게 명백하기 때문에 김한정 씨가 있으니까. 네. 예.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공천이 오고 갔기 때문에 공천을 결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냐, 이런 부분에서 변호하기가 편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게 오세훈 씨가 직접 이 여론조사를 받았는지를 특검이 잘 입증을 했는지가 조금 미지수예요. 예. 그 반대로 김건희 씨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한테 간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오히려 여러 명한테 보냈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정치 사건이 묻은 법조율 사건을 보면서 이게 유무죄 판단을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까지의 판례나 형사소송법 대원칙과는 정말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끝까지 흐린 눈으로 지켜보셔야 되고, 다만 유죄가 나온다면 이거는 3천만 원 이상의 대가성이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나온다. 좋습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는가 여부, 그게 문제죠. 그다음에 녹취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그 증거. 증거가 있는가? 네. 그게 핵심. 아마 얘기예요. 제가 오세훈 씨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강철원 정무부 시장이 독단으로 한 거다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그러겠죠. 나설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 그 성공 전략을 통해서 본인의 법률 리스크를 회피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선거가 오히려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면 강철원 정무부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자백을 해서 자기 형량을 깎아야 될 요인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마당에 강철원 시장이 갑자기 진술을 바꿀 리는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명태균 씨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를 믿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리고 그런 관련 증거를 많이 제출할 거다라고 믿습니다. 선택적이시네요. 네, 이번만큼은. 자, 오세훈 시장은 이 논란 외에도 하나 더 있죠. 지금 MBC를 스크랩에서 제외했다라는 보도 다들 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그 삼성역 GTX 철근 누락 건을 두고 MBC가 편파 왜곡 보도를 했다면서 서울시에서 이제 일일 보고를 하는 언론 스크랩, 이게 이제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보라고 아래 공무원들이 언론 스크랩에서 이제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 표지에다 대고 MBC 제외라고 썼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걸 대놓고 이제 또 발표를 했어요. 그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MBC가 무려 5월 한 달 동안만 이 건을 두고 76번을 보도했다.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왜곡됐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이후에 고발 조치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 MBC 본부 같은 경우에는 MBC가 76번 보도를 했다라면 KBS는 118번, 조선일보는 97번, 연합뉴스는 79번 했다. 그럼 그들도 편파 왜곡이냐? 그들은 왜 스크랩에서 빼지 않느냐? 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하게 제가 이제 정원호 캠프 있었을 때라서 기억이 나는데 예. 왜 그러냐면요. 저기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썸네일 때문에 그래요. MBC가 그 썸네일을 어떻게 뽑았냐면 마치 이제 그 당시 이제 오세훈 당시 후보가 한 말입니다. 뭐 좀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본인한테 비판을 그렇게 하냐, 예.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썸네일 어떻게 뽑았냐면 오세훈 후보 얼굴 딱 한 다음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오세훈 시장의 안전 불감증 뭐 이런 식으로 썸네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어머, 야 그럼 GTX-A 사건 저거 굉장히 심각한 철근 누락 사건인데 사고가 만약에 났으면 엄청나게 큰 인명 피해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성이 없네. 야 사고 난 것도 아닌데 그거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래? 했던 게 윤석열과 데칼코마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게 그 당시에 제가 들렸던 그래서 얘기고. 이걸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했더라고요. 그 썸네일 갖고 그런 거예요. 그 썸네일 내용보다는. 일단 그냥 법조인 출신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이잖아. 그렇죠? 법조인이죠. 네. 언제 근처에 출신 됐어? 저희 요즘 그만뒀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네요. 저런 소송이 가능한 거는 저거를 본인 돈으로 안 해서 그래요. 저게 3억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변호사비 그 소송 산입 규칙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그 얹힐 수 있는 상대방이 만약 질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좀 제한되긴 하지만 거의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될 거거든요. 소송 비용. 예, 소송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 소송 그렇죠. 비용이. 근데 지금 저게 오세훈 씨 개인이 아니라 서울시로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법박을 하더라도 그리고 저렇게 비용을 쓰더라도 나중에 내가 책임질 필요 없이 세금으로 메꾸면 되기 때문에 저런 소송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렇게 제가 지금 보도가 나온 게 만약에 소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너무 명백하게 패소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틀만 소송이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저 소송을 세금으로 서울시 세금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횡령배임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요. MBC를 상대로 선거법 소송을 했잖아. 그렇죠. 선거는 본인이 출마했잖아. 그렇지. 서울시청이 출마한 게 아니잖아. 후보로 예. 한 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저 지금 나오는 기사는 민사소송 손배소는 3억 원 규모인 거니까 그 예. 부분이랑 네. 아마 그 형사고소를 오세훈 시장이 본인 명의였는지 서울시 명의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부분을 다 따진다고 하면 저거는 빠르게 재판부가 만약 결론을 내준다면 저거 자체로도 횡령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저거 같아요. 고발해야겠네요. 횡령배임으로. 예. 저거 고발해야겠네.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예, 확인하고. 자, 그리고 끝으로 요 얘기까지는 좀 해보죠. 이광수 대표 모시기 전에 정치권 얘기 중에 한동훈 의원 있잖아요. 국민의힘 멤버들이 주축이 돼 있는 특히나 이제 김기현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여기 공부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미래혁신포럼이라는 곳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의원도 놀랬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무소속인 사람이 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모임을 할 수 있을 안 텐데 받아주면 그만인데 예. 이제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동훈이 스며들기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타방송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한동훈은 철학의 부재, 테크닉의 과잉, 실제로 남을 그 꼬드기는 재주라든가 현장에 가서 진심인 척하는 그런 뭐 그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술은 탁월한 것 같아요. 그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일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24일 날 오세훈 이 시장 당선인 강연이 있는데 이 자리에 뭐 한동훈, 이준석 올 수도 있다. 만약에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한 장의 사진에 같이 포착이 된다면 이 장면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조선일보 편집. 아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근데 이거 그때 한번 이 얘기를 나서서 뭐 이름을 두 글자를 따갖고 만든 적도 있는데 저는 이 조합이 사진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 명 다 그러니까 동족 혐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셋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그냥 대권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과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 경험과 어떻게 보면 서울시라는 거대 행정기관을 갖고 있는 오세훈이 너무너무 질투나고 부러울 거고 그리고 그 오세훈과 이준석 입장에서는 나도 한땐 팬덤이 있었는데 지금은 팬덤이 없잖아요.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고 위드훈이가 부러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둘이 이준석을 바라볼 때는 물리적인 나이 그리고 정당 왜냐면은 이준석은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이런 몇 번 더 떨어져도 돼. 네, 이런 딜을 걸 수가 있어요. 다음 대선 때 이번은 저는 양보할게요라는 그런 딜이 가능한 유일한 점이 있어서 그 셋을 모아놨을 때 사진으로서는 남을 수 있겠지만 셋이 화합을 해갖고 새로운 뭔가 보수 재건이나 보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슨 너무 근데 크게 뭐 이렇게 막 크게 의미를 부여해.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뭔가 이렇게 합체 로봇처럼 합쳐지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보수는 주호영, 뭐 서병수, 김태호 이런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은 그냥 권력이 목적인 사람들이지 뭐 철학, 가치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보수 재건이란 표현 많이 쓰던데 그것과는 크게 상관없다. 우리가 이제 이념 철학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 가치 이런 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첫 번째는 경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경제 체제와 더불어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즉, 입니다.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운영해서 집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종합적 인식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사람은 그게 다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권력을 탐하면서 나름 장꾀를 부리면서 유연한 사람들. 요 정도가 그나마 최고의 이분들을 존중해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게 그냥 장동혁 연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냥 의미가 전 크게 없다고 보고 60대, 50대, 40대 그냥 모인 거예요. 야당에 계신. 그래서 자기끼리 만나서 밥 먹는 거예요. 잘 지내니? 우리 선거 치렀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뭘 보수 재건입니까? 보수 재건을. 재건을 하려면 오세훈 시장은 GTX-A 같은 그 시설물 안전 재건이나 하시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에 대한 철학에 대한 재건을 좀 하시고 한동훈 대표는 뭘 재건합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뭐 알아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방송 전에 좀 그런 재건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재건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